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 서열 넘버 2 과연 누구일까요? 이 권력의 넘버 2를 상상하는 일은 현 정권의 작동 원리를 분석할 때,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총선, 대선 그 과정에서 여권의 내부 투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넘버 2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당보다 넘버 2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책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형식 논리로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의 권력 승계는 맨 처음 국무총리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입니까? 넘버 2입니까? 이낙연 총리가 범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요. 또 이 총리의 몇몇 최근 발언을 짚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두 장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 장관 교체를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리가 개각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총리에게서 보지 못했던 태도입니다. 실세 총리, 책임 총리를 자처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이니 그렇다 치겠습니다. 두 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낙연 총리는 10일 김 실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총리가 대통령의 비서에게 자중하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보기에 따라서 매우 불쾌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김상조 실장은 이튿날 총리의 말씀에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 6월인가요? 보훈가족을 초청한 청와대 점심밥 테이블에서 김정은의 사진이 올라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낙연 총리는 11일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청와대 내부 행사에 대해 이 총리가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무란 겁니다. 대통령의 참모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들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과한 것으로도 들리는 발언입니다. 자, 이낙연 총리는 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광폭 개각이다, 총리 교체설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자 이낙연 총리는 본인의 적토마에 말 한 장을 얹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청와대에 있는 그 누구도, 여의도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총리를 실질적인 넘버 2로 지목하는 데는 망설일 것입니다. 아마 이 총리 본인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논리로 볼 때 다음 떠올릴 수 있는 권력 넘버 2는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차기 대권주자가 아닙니다. 그를 넘버 2로 지목하는 정치인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여의도에서 어른 대접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그것이 한계선입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년 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1등 공신이 이해찬 대표라고 평가받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권력 서열 넘버 2, 2인자는 대개 1인자와의 거리를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거리가 비슷하고 친문 핵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총선을 기획하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대통령을 매일 만나는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이 총회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 조국 수석, 이런 그룹이 아닐까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춘 대원군 소리를 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진박 간별사했던 최경환 의원이 그런 2인자였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직 흐릿한 편입니다. 다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에 윤석열 후보자를 여러 차례 만나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전략의 모든 것이 양정철 원장으로 통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는 인재 영입을 직접 챙기고 공천 실세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경제학자와 전직 경제관료로 구성된 경제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생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인재 영입, 공천 전략, 경제 이슈, 이 같은 총선의 3대 요소를 양 원장이 틀어주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인 권력 서열 넘버2가 누구일까?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권이든 이 대통령을 권력 서열 제1위로 보는 습관적인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로운동권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노빠의 아바타, 이렇게도 불렀더군요. 이 장기표 대표가 볼 때 문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의 보스가 아니라 어떤 세력들에게 얹혀있는 대변인쯤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1인자는 어떤 세력군, 어떤 그룹, 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재수회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 그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면면을 보면 조금 전에 거론했던 사람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윤재 주미대사, 박광원 의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이런 진단을 부인할 것입니다.